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발 무릅쓰고 대만과 무역 협상하려는 미국 그 속내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 협력을 강화할 때 걸리는 나라가 딱 하나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이렇게 경제협력까지 한다는 것까지 지금 눈에 가시가 되는데, 지금 계속 대만을 통해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데, 그림을 살짝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국이 있죠. 대만은 이 정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일본은 이 정도 나와 있고, 오키나와 이쪽에 있으니까, 자, 라인을 이렇게 그으려고 하려고 하는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이고, 자, 중국 입장을 보면 대만을 자기의 나라로 복속을 시키고 이렇게 영토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는 미국은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죠. 일국 양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대만, 이 관계를 보면 아주 지금 정확한 현 사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화민국이라고 불리는 대만이 경제 협력 강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하나의 중국, 일국 양제 원칙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중국의 반발이 아주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도 중국 대만 간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더 탄탄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중국 정부는 민감한 문제로 규정한 정치적 이슈를 제기를 하거나 권력의 유지에 도전하는 외국 정부나 단체, 개인을 상대로 지금껏 보복 조치를 취해왔어요. 우리나라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권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미국에서 오는 무기로 우리나라를 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정책을 바꿨어요. 사드 같은 전략적 무기를 우리나라에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만들든지 수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뭐 물론 항공기는 수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배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항공을 하겠다, 자주국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현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 현무포까지 지금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하고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특히 경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허락을 받았고요. 이것을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그때 좀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와 이슈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어는 이런 라인을 아주 굵고,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W자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의 반발을 전혀 모른다, 이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대만하고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일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만 무역 협상에 대한 중공의 반응, 중국 공산당의 반응은 앞으로 이들이 내릴 결정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여기도 말하다시피 중국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내릴 결정,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반발을 이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만하고 관계를 지속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중국의 반격은 없어야 한다. 미국과 대만의 번영을 위한 노력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근거로 대만관계법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만관계법이 언제 세워졌냐? 1979년도에 세워진 법인데 이때 당시 중국이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으로 된 때입니다. 이때 하나의 원칙을 수용해서 대만과 당교한 미국, 말하자면 닉슨 대통령이 그 중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만은 국제관계에서 퇴출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대만에게 준 하나의 떡밥입니다. 이때까지 쓰지 않았던 떡밥을 지금 쓴다라는 거죠. 대만관계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대만관계법이 어떤 것이냐? 대만과 교류를 허용하고 유사시 군사적 개입도 명분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하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중국을 능가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대만을 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대만관계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1979년부터 언젠가 있을 대만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사시에 쓸 수 있죠. 스티웰 차관보는 대만관계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은 대만과 경제 그리고 문화 교류 등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를 금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는 무릅쓰고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과 대만은 군사적인 교류도 있고 정치적인 교류까지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급속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2019년도 6월 달에 대만 국방부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M1A2 아브라함 탱크 108대, 레이시온사의 BGM-71 타우 대전차 미사일 1240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이 제조한 FGM-148 차벨린 대전차 미사일 409대, 레이시온사의 FIM-92 지대공 미사일 250대를 구매 요청을 미국에 신청을 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승인이 났죠.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미국이 대만에 80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형 전투기 F-16을 66대 판매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대만의 공군이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공중방어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죠. F-16이 한꺼번에 66대가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대만의 공군에서 최신형 무기로 하고 있는 F-16 전투기, 지금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 특히 F-35A 같은 경우는 F-35A, 35A, B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의 젠 시리즈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도움으로 2019년도 9월 25일 48년 만에 UN 공식 정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대만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 초청 인사 자격까지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 1971년 10월 25일 1967차 UN 총회에서 중국의 주도로 표결에 붙여진 대만 대표 추방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 UN 탈퇴를 선언하고 세계 무대에서 퇴장됐죠. 그런데 이게 48년 만에 UN 공식 정상에
대만 대표가 참석하는 쾌거를 발휘하게 된 거죠. 작년에 말입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그 이후 대만은 유엔 총회 기간 중 장외에서 별도 행사를 열기도 했고 수교국이나 우호국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했던 그 의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된 것입니다. 미 하원은 2020년 3월 4일날 대만 국제보호강화법 타이페이 액트라고 하는 일명 타이페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만 고립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8월 31일에는 미국이 대만과 5G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도 또한 대만의 업체들을 미국의 그 영향력 아래 두겠다. 특히 TSMC 그리고 미디어텍이 5G 안보에 되게 중요한 업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컨트롤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것이죠. 대만은 미 국무부가 구상한 클린 네트워크에 참가한다고 지난달 26일날 밝혔습니다. 자, 이렇듯 정치 그리고 군사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드디어 경제 교류까지 회복이 되고 있죠. 지난달 8월 28일에는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군사 부분, 정치 부분에 이어서 경제 부분에도 경제 교류의 포문을 연 것입니다. 차잉잉원 총통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결정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기초하며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에도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 역동적이고 활발한 경제 무역 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 무역, 군사 모든 방면에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과 팬데믹 등으로 지난 2년간 영향을 받았던 산업에게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중에 살아남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꼬그라져가고 있고 화웨이가 내년에 거의 스마트폰 부분에서 거의 퇴출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이 될 정도로 중국의 경제는 꼬그라져가고 있죠. 화웨이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분위기로 보면 재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중국의 경제는 꼬그라질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재선은 될 것이다. 분위기는 트럼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도 화답을 했죠. 어떤 화답을 했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이번 결정이 양국의 더욱 깊은 경제 무역 협력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도 조만간 미국과 대만의 무역 기회 확대를 위한 경제 대화를 개시할 방침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배경들이 된 것들이 가장 큰 게 있는데 지난달 8월 초에 미국 보건장관이 대만에 방문했어요. 이때 중국은 강력 항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초에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은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 정부와 건강협력 양해각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볼 때 건강협력 양해각서 보이죠? 지금 코로나를 공동 대응하자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만은 청정국에 속합니다. 이 청정국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와 협력해서 일을 벌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에이자 장관의 방문은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관리로는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과 대만은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서로 왕래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고, 특히 5G 통신 장비 이 협력 기구도 발표했다시피 이런 것들을 더욱더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미국 관리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전투기 2대를 띄워서 대만 해협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는 등 도발을 감행을 했죠. 이 도발을 감행을 했어도 대만을 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며 이 조치가 미국의 활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경고까지 했죠. 그런데 특히 이번 대만 방문의 시기가 중요했던 것은 현재 미국은 중국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죠. 1차 무역 협상까지 파기한 이 상황에 대만과 미국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급망을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만은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대체할 중요한 유망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또한 지난 5월에는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대만은 미국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항행의 자유가 지난해에 한번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죠. 대만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대만을 봉쇄하게 되면 중국 본토를 봉쇄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을 지금 향후 800km로 이렇게 방어막을 쳐줬다면 이게 1200km, 1600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대단히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과 대만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